이번 시즌 첼시 점수 하나 매겨주시고 이번 시즌 전체로 결산해 주시면서 한 줄 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A. 오, A요? 예, A. 이번에 진짜 10등 잘했다. 그래서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 거 잘했다. 네. 보드진에게 괜찮은 것 같아요. 착각을 주면 안 된다. 자, 이번 시즌 마지막 관련자들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다들 최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가 횟수로 벌써 20번째래요. 와, 녹화만 20번째. 네, 하나하나 이제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어느샌가 20번째. 시즌이 끝났어요. 20번째 차가 오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좀 진전돼가는 아.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1화 딱 촬영할 때 우원이 형 오프닝 멘트 하는 데만 3분 5분 걸렸어요. 너 진짜 나쁘다. 보셨죠? 저희 이거 카메라에 다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5초도 안 걸렸어요. 그냥 바로 스타트예요. 사람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아, 역시. 자리도 진짜. 저희가 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는 거의 안 바뀌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가끔씩 몇 번 바꾼 가끔씩 적이 있긴 해. 올라왔어. 초반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처음에 초반에. 시작하고 몇 주간은 제가 맨 끝에 맞아. 원근 형님이 맨 끝에 아, 계셨어. 아모림. 응. 아모림. 아모림, 있을 때. 아모림. 네, 아모림. 후반기 어느 시점부터 고정석이 좀 돼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네 분, 저 포함해서 3명이고 원래 저와 만우 형 사이에 거리가 좀 있어. 네, 있으셔야 하는데 네. 대부님이 계셔야 되는데. 네. 5위 다음에 13위가 있어요, 지금. 중간에 다리를 놔주실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러네. 대부님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오늘 촬영이 이제 불참을 일단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좀 씁쓸한 저 패배긴 했죠. 네. 퇴장이 또 나왔고 그렇죠. 포파나 퇴장이 나왔고 엔소를 기대했는데 토트넘전 때 매우 잘했지만 뭐 이 경기는 올 시즌 엔소의 특별함은 없었고 썬더랜드전에 정말 올 시즌 퇴장 이슈로 시작했던 첼시였는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퇴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현님이 퇴장을 당하신.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나갔고 네. 리그 우승을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더블 달성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오늘 또 후드티가 아, 네.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알아봤어요. 역시 알아보죠. 아시는군요. 네. 펩의 이제 10주년 에디션이고요. 저는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좀 평소에 좀 입고 있는데 여기 이 특징이 있네요. 파일 쪽에 맨시티 엠블럼이 이렇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고급지게 새겨져 있고 네. 10년 디케이드 펩 과르디올라. 펩 과르디올라 딱 10주년으로 나온 거구나.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입고 나오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봤어요. 맞죠. 마지막 경기 때도 입고 나왔었고. 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었던 이번 시즌 저희가 이제 2위여서 여기 앉아 있고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복귀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최종전도 깔끔하게 승리. 그러니까 경사가 많아요. 일단 브루노. 21번에 한 개. 21어시. 네. 프리미어리그 신기록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어제 그 어시스트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예 따로 그래픽을 준비해줬어요. 네, 그 어시스트 레코드를 썼다 해가지고 득점하면 그 선수 막 이렇게 셀레브레이션하면서 맞아. 그 그래픽이 나오잖아요. 어시스트 레코드 썼다고 그래픽을 따로 만들어줬더라고요.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마지막에 또 골 넣었잖아요. 골 넣었죠. 난 브루노가 멀티골 넣어서 맨유 와서 공식전 두 자릿수 득점을 항상 넣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그게 안 이어진 게 좀 아쉬워요. 맞아요. 마지막 한 골만 더 넣었으면 두 자릿수 골도 계속 이어가는 거였는데 네. 9골에서 끝났습니다. 아니 이번 그래도 시즌. 긴데 너무 대단한 게 9골 21 도움 아닌가요? 미쳤죠. 9골 21도움. 심지어 어시스트가 이제 다들 팬분들 아시겠지만 8라운드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 리버풀 원정. 네. 8라운드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시즌 종료 끝나고 21개 어시스트를 했으니까 사실상 한두 경기당 어시스트 하나씩은 꼭 하지 않았나. 저도 그 도움 모음 영상 보면서 약간 두 눈을 의심했었는데 잠깐만 이때가 첫 도움이었다고? 근데 테니스 마켓을 가봤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올 시즌 이 리그 출전 그 표를 이렇게 보면은 8라운드 리버풀전 때 도움 하나 딱 생기고 나서 그 뒤에 정말 빼곡하게 11111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진짜. 약간 성적표 같은데. 정말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다음 시즌 유니폼이죠. 이게 다음 시즌이에요. 아디다스 이제 삼선이 되게 커졌고 네. 이게 기존 삼선이랑 비교하면 되게 맞아요. 커졌죠. 이 유니폼의 제일 큰 특징 챔스는 나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나중에 이제 패치를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챔스 패치. 네, 장재훈 위원님이 오시면 제가 우리는 이제 이걸 달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완우 위원 이게 챔스 패치라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챔스 패치입니다. 아니, 난 챔스 패치조차도 바라지 않았어. 컨퍼런스 패치를 바랬을 뿐이야. 5위 리버풀 네. 챔피언스리그 티켓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나갔어요. 한편으로는 네. 다행이다. 그래도 정말 최소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그게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 만우 형 말씀처럼 다행이다라는 게 딱 맞는 것 같고 패배의 고별식
또 정말 감동적이었고 또 콜먼의 고별 시즌도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는데 근데 또 살라와 그치. 로버슨의 야. 그 시간도 너무 좀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인터뷰에서 슬롯이 올 시즌을 요약하자면 이제 부상으로 요약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좀 깼어요. 왜냐면 우리 살라와 로버슨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서사 때문에 되게 감동도 많이 받았고 사실 최종전도 중요한 거 홈에서 못 이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브랜포드에게 어쩌면 질 뻔도 했던 그런 맞아요. 아쉬운 내용이 나왔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살라랑 로버슨이 살라가 막 눈물 못 참고 막 슬퍼하면서 그래도 안필드의 팬들한테 막 인사를 건네는 그 과정이 너무 보기 좋았고 두 선수에게는 영원한 또 박수를. 근데 한편으로 이제 올 시즌 리버풀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마지막 에버튼 최종 순위는 13위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맨날 강등권 싸움하고 그랬던 거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시즌 보여줬던 그 행보나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마무리죠. 막판 7경기 동안 승리를 하지 못했고 다 잡은 경기를 90분에 실점하면서 내준 경기들도 너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유럽 대항전도 놓치고 팬들 민심도 지금 많이 지금 않은. 바닥으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모에스 감독이 막판 몇 경기 동안 똑같은 라인업을 계속 썼어요. 이 라인업으로 경기 내용이나 경기력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좀 다양하게 좀 변화도 줄 필요는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 토트넘전조차도 라인업 그대로 쓰고 사실 의미가 없는 경기였거든요. 에버튼 입장에서는 토트넘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디블링 같은 선수들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한번 써볼 뻔한데. 훈련 때 디블링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진짜 오케이. 진짜 뭘 했을까? 디블링이 정말 모에스가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런 짓을 했다 쳐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내가 이래서 안 쓴다. 내가 이래서 안 쓴다. 한번 봐라. 이런 거라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끝까지 디블링 안 쓰더라고요. 막판에 선수 기용이나 뭐 전체적인 시즌 운영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에버튼의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다뤘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응원을 좀 하는 입장이었는데 달성되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되게 아쉬운 게 에버튼에 그래도 정말 상징적인 선수들 있잖아요. 그 그쵸. 선수들의 어떤 마지막 은퇴식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요. 레온 오스먼도 그랬고 레인튼 베인스도 그랬고 히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콜먼도 홈에서의 마지막 그 고별전이 콜먼이 썬더랜드전. 은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에버튼이랑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건데 그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팬들도 경기력에 실망한 나머지 절반 이상이 다 그냥 경기장 나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중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콜먼의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른 것이 팬들 입장에 더 큰 아쉬움으로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콜먼은 나중에 따로 그 테스티모니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기념 경기. 네. 네, 그거 무조건 해야 돼요. 기념 이렇게 경기를 떠날 수 그래도 없어요. 에버튼에서 몇 명은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라도 콜먼은 따로 뭔가를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일단 1부에서는 이번 시즌 전체 결산, 저희가 지금 이제 소속돼 있는 팀들, 네. 맡고 있는 팀들 플러스 주요 팀들, 뭐 토트넘이라든지 아니면 아스날, 그리고 뭐 첼시 이런 팀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면서 전체적인 결산을 저희 나름대로 주관을 좀 섞어서 각 팀에 대한 점수를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대로 좀 가볼게요. 예, 그래서 맨시티부터 좀 해보면 저부터 맨시티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B 플러스. 빗불. B 플러스를 매기겠습니다. 시티가 이번 시즌에는 약간 과도기가 좀 맞았어요. 케빈 데브라이너를 주축으로 했던 선수들도 많이 빠지면서 새로 뭐 들어온 선수들이 거의 10명 이상이 될 정도로 겨울 이적까지 포함하면 대대적으로 좀 이적 보강이 됐었고 펩 감독도 이제 지난 시즌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리뉴얼을 좀 하는 그거를 고려해 보면은 그래도 도메스틱 더블을 달성한 거는 성과가 그래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아스날에게 막판에 우승 경쟁에서 우승을 내줬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시티 팬분들은 야,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B뿔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A를 주고 싶고요. 네, 그래도 이제 트로피를 2개나 들어 올렸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적이 좀 아쉽고 그리고 리그 2시즌 연속 우승을 하지 못한 거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그때 예전에도 말했었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좋아할 만한 그 스쿼드가 아니다. 스쿼드 구성이 지금의 스쿼드는 과르디올라의 팀이라기보다는 우구비아나의 팀 같다. 약간 그런 맞아, 얘기를 맞아요.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저는 어떻게든 그 길을 찾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좀 주고 싶고요. 그리고 오라일리의 이 발견. 성장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시티가 앞으로 미래를 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도 A를 주고 어. 있습니다. 네, A풀은 아무래도 리그 우승이나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네. 성과를 더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긴 하지만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저는 펩 가르디올라의 마지막 시즌에 의미 있는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마무리가 됐다면 좋았겠지만 도메스틱 더블을 달성한 것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고 여기에 마지막까지 리그 우승 경쟁을 하면서 펩 가르디올라가 후반전에 선수들 융화시켜서 만들어낸 그 시스템이나 플랜이 펩도
좀 더 변화하면서 현대 축구에 걸맞는 전술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 3월부터 5월까지 맨시티 경기를 보는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니코 라일리의 성장세, 이제 결국 PFA 영플레이어상까지 또 수상을 오라일리 선수가 했고, 마테우스 누네스의 풀백 기용도 완전히 성공을 했고, 그쵸. 또 웬만한 팀이면 주전 센터백 2명 그 디아스랑 그바르디올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보통의 팀들은 버티기 힘들어하죠. 무너질 뻔했죠. 네, 후사노프라든지 또 겨울에 영입을 한 게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 버텨준 점들, 이적생 돈나룸마가 오면서 골키퍼의 보강이 좀 이루어진 것들, 전체적으로 팀이 훨씬 더 강해지는 데 있어서 펩 가르디올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고, 이걸 다음 감독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준비까지 잘 마친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실바와 스톤스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선수의 이탈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그쵸, 부분은 그쵸.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펩과 맨시티 모두 할 건 다 했다. 저는 그래서 A를 주고 오. 싶고, 근데 만약에 이제 특수학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맨시티는 P를 주고 싶어요. 어. 현대 축구의 어떤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는 느낌으로 그간의 공로에 대한 인정, 또 수상을 한다면 따로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서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의미 있게 이번 시즌부터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는데, 네, 완우 형이 보셨을 때는 맨시티 평점을 어떻게 주실까요? 저도 A 정도 주고 싶습니다. 아. 맨시티가 그래도 초반에 좀 과도기가 있었고 어려운 흐름 속에서 아스날이랑 격차도 좀 벌어졌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잘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 리그컵 결승에서도 뭐 아스날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 리그에서도 아스날 상대로 막판에 또 이기면서 끝까지 리그 우승 경쟁 추격하는 모습도 잘 보여줬고, 이적생들도 대체적으로 몇몇 선수들 빼고는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고, 오라일리나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선수들을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전술 활용도 좀 보여줬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2개 자국리그 컵대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르디올라의 마지막 뭐 아름다운 이별 이런 것까지, 레전드들의 이별들까지 포함해서 A 정도로 저는 딱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이 벤치에 있는 자원들이 힘을 못 썼어요. 대표적으로 사비뉴, 라이너르스도 라인더스, 포든, 마르무시. 그리고 마르무시, 뭐 리코 루이스, 뭐 이렇게 주축 자원이 아닌 자원들의 갭이 생각보다 커서 이게 이제 주축 자원들이 워낙 잘한다고 해도 이 아스날과의 차이는 사실 거기 있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뎁스에 대한 차이와 뎁스 퀄리티의 차이가 아스날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점이 결국에는 리그 우승 끝까지 하지 못한 이유가 돼서 다음 시즌에는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또 약점도 같이 있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들어봤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팀의 팬이 이번 시즌을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그쵸. 이거잖아요.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기대,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르디올라가 이번 시즌 내내. 어디서 느꼈냐면 전술을 계속 바꿔요. 팩 감독이 이렇게 전술을 많이 바꾸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틀 안에서 거기서 디테일을 조정하는데 포메이션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이번 시즌. 뭐 4-3-3, 뭐 4-2-2-2, 4-2-3-1. 뭐 4-4-2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이제 갈아 넣는 걸 보고, 이 감독이 정말 뭐 에너지를 다 쓰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퇴장을 할 때가 곧 오겠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별을 그래도 잘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과르디올라 감독으로 감명을 받아서 네. 시티 팬에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미래요? 어떤 미래? 계속 시티 팬 할 건지? 시티 팬으로서의 해야죠. 미래. 계속 이제 팬의 입장에서 나오셨잖아요. 제가 항상 부러웠어요, 내심.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어떤 팀을 특정해서 응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감독을 좀 찬양하고 감독을 좋아했던 순간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감독이 떠나고 누군가 바뀌고 이래도 그 팀을 그렇게 계속 응원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거를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팩 감독 느껴져요? 느껴져요. 조금 제가 뭐 나도 느껴져요. 느껴지신다. 네, 그게 맞아, 우리 다 그 느껴요, 팬심이. 맞아. 그래서 이제는 뭐 저도 팩 감독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좀 시티를 제대로 좋아해볼 생각과 마음이 좀 갖게 돼서 새로운 빡빡이가 올 텐데, 새로운 빡빡이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티는 마무리를 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희가 평점 한번 매겨볼 텐데, 담당을 하고 있는 원근이 형의 전체 평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즌? 근데 이 평점이요, 진짜 한 시즌을 놓고 평점을 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A와 B, A 감독과 그렇지. B 감독이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섞어야 돼. 이 둘을 하나로 종합하기에는 A 감독은 너무 괘씸하고요, 이 평점을 받기에. B 감독한테는 너무 이 점수를 짜게 주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지 또.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감독을 나눠서 말하자면 네네. 아모린 감독은, A 감독은 이제 D를 줘야 되고요. 첫 번째 감독은 네. D. 이 D는 이제 뭐의 D냐? 데스 페널티의 D다. S가 들어가네요. 네, 축구적인 의미로. 네. 캐릭 감독한테는 저는 A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어쨌든 전체 결산을. 그러니까요. D랑 A랑 합치면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수뇌부들과
선수들의 어떤 영향력도 다 같이 가미가 그렇죠.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B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B 정도. 네, 근데 사실 캐릭한테 B를 주기에는 너무 가혹하긴 하거든요. 근데 시즌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B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모림이 망칠 뻔한 시즌을 캐릭이 구원해 줬어요. 구원자였네. 네, 캐릭이 17경기를 지휘해서 이제 12승 3무 2패. 야, 네, 정말 두 번 대단한- 졌네. 두 번 졌죠. 와. 솔샤르 때랑 이제 얘기가 워낙 비교가 또 많이 되니까 18, 19 시즌에 솔샤르가 29경기를 지휘해서 16승 4무 9패였어요. 초기에 그 엄청나게 좋았던 그 시기 이후에 정식 감독이 되고 나서 이 패배가 엄청나게 많아졌던 케이스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캐릭은 확실히 그 일정이 줄어들어서 캐릭은 이거를 또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일주일에 경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선수들도 이제 뭔가 부상자들 관리도 잘 됐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시즌을 잘 보냈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이 생기니까 경기 수가 늘어나잖아. 경기 수가 늘어나고 일정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캐릭 감독이 어떻게 또 선수단을 매니지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은 벌써 좀 걱정스럽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철이가 네. 봤을 때는 맨유는 몇 점? 저는 이 평가를 할 때 뭐 전임 감독은 그냥 싹 무시하고요. 화끈하네. 나도 무시하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봐야 의미 없다. 어차피 지나간 사람이고 네. 지금 중요한 건 캐릭이 맡아서 그렇지. 다음 시즌까지 이제 정식 감독 오피셜도 떴기 때문에 네. 다음 시즌까지 지휘를 한다는 거니까 캐릭이 부임하고서 맨유의 분위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A 주겠습니다. 오. 너무 좋은 성적을 오. 냈어요. 네, 너무 좋은 성적을 냈고 팀과 관련해서 캐릭이 이끄는 동안에 후반기 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올드 트래포드 분위기도 좀 살아난 듯한 느낌.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너무나도 대단한 대기록. 지금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랑 그 FWA 올해의 선수는 브루노가 받았죠. 그렇죠. PFA 올해의 선수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곧 8월에 나오지 않을까요? 8월에? 8월에 나온다는 얘기도 어. 있고요. 근데 FWA를 받은 선수들이 대부분 이것도 그쵸, 달라요. 네.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랑 FWA를 받았으면은 거의 뭐 사실상 확정이라고 그쵸. 봐야 되지 네. 않나. 개인적으로도 브루노가 받을만 하다. 21개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역대 최초잖아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너무 대단한 일이고 또 카세미루 선수의 마지막 그 정말 그치. 불꽃을 태우는 플레이도 좀 중요할 때마다 또 득점을 해줘가지고. 좀 눈부셨어요. 어. 진짜 카세미루 원래도 좋아하는 선수였지만 네.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루노 카세미로 합작이 6골이나 돼요. 그러면 그 도움에 진짜 큰 영향을 줬구나. 네, 거의 3분의 1. 팀 팬들이 특히 오랜 팬일수록 가장 바라는 게 이 팀만의 어떤 DNA나 멘탈리티가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측면이 강한데 맨유가 딱 그걸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팬들이 가장 갈망했던 시나리오와 원했던 바를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게 단기간에 이뤄냈기 때문에 팬들이 느꼈을 만족도는 캐릭에겐 정말 컸을 것이다. 만우 형은? 저도 형철이처럼 아모림 때는 그냥 삭제하고 좋은 기억만 남겨두겠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좋은 기억만 남겨뒀는데 저는 A뿔 주고 싶어요. 오. 캐릭이-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의 의견이니까. 캐릭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맨유 팬들의 낭만 그리고 맨유에게 결과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결과 그 이상의 결과를 해줬다. 12승 3무 2패면 이건 미친 결과고 맨유가 초반에 중위권 아래까지 추락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캐릭이 와서 그 엄청난 성과 만들어내면서 맨유에게 또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를 또 성사를 했고 그때 맨유가 또 좋은 성적 거두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이제 대기록을 또 달성을 했고 여러모로 맨유가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들 다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시즌 맨유에서 챔스에서의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저는 A뿔 주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A, A에서 A뿔 정도 생각을 했는데 낭만이 좀 살아난 것 같아. 그 우리 옛날에 보던 퍼거슨 감독이 있었을 때 그런 그 축구의 느낌. 굉장히 비슷하죠. 진짜. 아, 박지성 선수가 있었을 때 그 보는 느낌이 살짝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번 시즌 원근이 형이 말하는 한 줄 평. 일단 한 줄 평 빌드업을 하자면 제가 그 이번 시즌에 유나이티드 관련돼서 예측한 것들 중에 맞았던 것도 있지만 틀렸던 것도 있어요. 근데 틀린 것 중에 아 정말 이 예측이 틀려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 여름 이적 시장 끝났을 때 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삼선이 영입이 없으면은 지난 시즌하고 성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그런 얘기를 것이다. 했었죠. 그런 예. 얘기를 했었는데 캐릭이 부임했을 때가 이제 7위였고 지난 시즌에 15위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15위랑 승점이 6점 차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모림 체제로 그대로 갔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다 또. 예, 그래서 캐릭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캐릭 임시 감독 부임했을 때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항상 이 팀을 위기로부터 구해줬던 게 4-2-3-1이었는데 이번만큼은 4-2-3-1이 이 팀을 구해주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생각을 했어요. 왼쪽 윙어가 전멸을 했었기 때문에 가르나초, 레시포드, 산초 다 팔았잖아요. 다 내보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칭 스태프들도 정말 잘해줬지만 결국 축구는 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르구랑 그리고 특히 쿠냐 쿠냐. 이 두 선수들이 진짜 잘해줬어요. 왼쪽 윙어 역할을. 특히 쿠냐가 저는 이렇게까지
윙어 포지션을 잘 소화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한테 좀 샤라웃을 좀 보내고 싶고요. 이제 한줄평은 딱 이런 식으로 이제 한줄평을 정리를 하자면 4-2-3-1이 답이다. 역시 4-2-3-1이 4-2-3-1이 답이다. 네. 그게 브루노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지. 브루노를 위해서도 제일 좋은 이거- 선택지다. 맞아. 자 이제는 리버풀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F죠. F는 저희가 없어요. 있어. F 있어 네. 있어. 공통점이 팬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일단. 이게 다 공통점이야 일단은. 난 그런 거에서 개인적으로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국룰이야 국룰. 제 점수보다 우리 다른 또 우리 형님의 점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전 F예요. F. 아 냉정하게 F. 네, 황금 패치를 달고 이런 식의 축구를 했으면 안 됐다. 네, 팀의 멘탈리티도 너무 많이 무너져 보였고 영입생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아쉬웠고 살라랑 맥칼리스터가 폼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그러니까. 안타깝고 부상의 이슈도 분명 따라왔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긍정적인 걸 하나 발견하는 게 딱 하나 은구모아. 네. 은구모아. 은구모아는 앞으로 정말 바라볼 만한 포텐셜이 있는 선수다. 이거를 본 것 외에는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알리송의 부상 이슈 여전하죠. 팀이 장기적으로 골키퍼 대체를 위해서 데려왔다고 했던 마마르다슈빌리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나왔고 반다이크의 폼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던 시즌. 코나테는 지금 재계약 여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은 아예 전멸을 했죠. 브래들리 다쳤고 고메즈는 한계가 있고 프림퐁도 잔부상이 많았고 소보슬라이어 같은 선수들 커티스 존스도 그렇고 땜빵을 섰는데 전문 풀백은 사실 아니고 왼쪽 풀백도 뭐 그래도 로버슨 캐리케스가 같이 띵그리면 좋았는데 오른쪽과 센터백이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나마 캐리케스가 후반기 때 적응한 게 다행이죠. 미드필더 보면은 흐라벤베르, 맥칼리스터 같이 나왔을 때 수비가 전혀 보호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과 맥칼리스터의 폼은 마지막까지도 결국 올라오지 못했고요. 엔도도 슬롯이 결국 잘 쓰지 않았고 마지막에 부상이 있었다 하는데 거의 안 썼죠. 커티스 존스 미드필더로 나와서 풀백으로 나오든 미드필더로 나오든 폼이 완전치 않았던 부분들 공미 자리에 비르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팀에서 좀 더 비르츠를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 에키티케 잘하다가 결국 부상으로 빠졌죠. 또 계속 부상이야 지금. 네, 살라 폼 떨어졌죠. 키에사는 왠지 영국에 와서 좀 살이 찐 것 같죠. 잘 찐것 쓰이지도 같아요, 않았고. 그냥. 예. 맞아. 이삭도 좀 적응도 더뎠고 부상 불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승점 60점이거든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60점이면 8등인가 9등인가 그래요. 긍정적인 요소를 하나 찾기가 참 힘든 그런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F라고 하셨고. 네. 그럼 완우 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세다 진짜. 저는 D 주겠습니다. D. 네, 그래도 F까지는 안 간 게 부상 악재가 분명히 있긴 했어요. 뭐 이삭이 오랜 기간 부상당하기도 했었고 갑자기 맥칼리스터라든지 뭐 살라 같은 선수들이 예상치도 못한 폼조화 이런 것들도 좀 분명히 있었고 근데 또 슬롯이 전술적으로 이번 시즌 좀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 케르케즈나 비르츠 같은 선수들 초반에 좀 팬들이 기대했던 걸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슬롯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부상악재의 그런 자연재해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F까지는 좀 박하고 한 D 정도로 전 하겠습니다. 저는 D 플러스. 안 좋은 거나 이런 건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좋았던 거 딱 하나 뽑아보자면 소보슬라이.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소보슬라이가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전체 그 시즌의 전 큰 그림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프리킥들, 그쵸. 오른쪽 풀백 전멸했을 때 땜빵을 계속 썼던 거, 그리고 뭐 중미, 공미, 최전방까지 압박하는 것까지. 은구무아도 이번 시즌 남은 유산이라고 형체가 잘 얘기해줬지만 제3자 팬이 봤을 때는 진짜 부러웠던 선수는 소보슬라이. D 플러스까지 올린 건 소보슬라이였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C를 주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높네요. 왜냐면 내가 좀 받고 싶다. 챔피언스리그를 그러네. 어쨌든 갔기 네. 때문에 챔스를 못 나갔으면은 이제 훨씬 더 점수가 깎였겠지만 맞아. 결국에는 어찌됐든 챔스는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D까지 가는 건 너무 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C는 저는 약간 크라이의 C입니다. 약간 눈물을 좀 흘릴 수밖에 없었던 뭐 로버슨하고 살라의 작별도 그렇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감독뿐만 아니라 보드진들, 네. 보드진들의 좀 아쉬움. 그래서 슬롯을 결국 이제 잔류를 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네. 뭐 아직 모르겠던데. 뭐 일단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좀 잔류 쪽일 것 같아요. 가까워 보인다. 네. 그리고 특히 알론소 감독을 어찌됐든 이제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이슈라고 보면 이슈지. 선임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보드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본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보드진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쵸. 시즌이 잘
흘러가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독을 경질하는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드진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것만은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보드진들이 이제 더 잘해야겠죠. 더 잘해야겠죠. 네. 네. 저도 이거 네. C로 바꾸고 싶어요. 음. 네, 그래도 리버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또 챔피언스리그권 사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은 저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는 C로 좀 높이겠습니다. 저는 바꿀 생각이 없는 게 원래 리버풀은 디펜딩 챔피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죠, 이거를 있죠, 생각해 보면은 저는 크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다. 저는 승점이 그렇게 24점이 떨어졌어요. 너무 심하죠. 생각해요. 8경기 더 진 거예요. 이긴 와, 거에서. 진짜 8경기 8경기를 진 진짜 거예요. 12패예요, 12패. 그래서 형철이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 리버풀 한 줄 평. 지금 이제 저희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네. C에서 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C에서 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보통 이제 성적을 나중에 잘 받으면요. 그렇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직접 찾아가서 수업 지우는 거 하지 않습니다. 네,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네. 제 한 줄 평은 하나입니다. 지울 수 있다면 지워라. 아, 지울 수 있다면 지울 수 지워라. 있다면 지워라. 근데 과연 좋다. 지울 수 있는지 지켜보자. 학교마다 다르겠죠. 조건이 또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게 그걸 지운 만큼 뭐 나중에 뭘 해야 뭐 된다든지. 배워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울 수 있다면 지워봐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학점을 받으면 진짜 지우고 싶거든. 그럼요. 이거 무조건 계절학기 들어야 되는 학점이거든요. 이거 날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워야 돼요. 네. 거의 이 정도면 야마모토 방어율 아닙니까? 생각도 역시. 야마모토. 생각도. 아 달라. 자 이제 에버튼으로 가겠습니다. 에버튼으로 가나요? 완우 형 일단 이번 시즌 전체 학점. 모예스가 만약에 유럽 대항전 진출을 뭐 컨퍼런스라도 성공을 시켰다, 저는 B뿔에서 A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판에 그 저조했던 좋지 못했던 운영 이거 하나 때문에 한 C 정도로 C 정도? 가거든요. 예, 너무 낮게 평가지도 않고 높게 평가지도 않고 정말 딱 이성적으로 봤을 때 D까지는 그래도 너무 막판 그 분위기 때문에 오버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랬을 땐 그래도 C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C 정도. 네. 저도 C로 가겠습니다. C로. 네. 일단 그래도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완우 위원도 말해줬었지만 에버튼이 계속 그 강등권 경쟁을 하던 팀이었는데 모에스 감독이 오고 나서 물론 지난 시즌 후반기도 잘해줬지만 이번 시즌 그래도 좋았던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에버튼 팬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강등권으로부터 좀 이렇게 안전한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거기다가 유럽 대항전도 어떻게 보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다만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겠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을 겪었던 게 스쿼드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브랜스웨이트가 부상으로 되게 많이 고생했던 시즌인데 뭐 타코스키, 마이클 킨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해줬고 아무리 이제 기존 선수들로 어떻게 쥐어짜서 좋은 분위기를 내려고 한다 해도 일단 디블링 같은 선수들 아예 안 쓰면 거의 없는 자원으로 봐야 되고 그릴리시도 후반기에 아예 부상으로 거의 뛰지 못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풀백진의 한계,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해결 능력에 대한 한계, 그리고 부상자가 나오면서 발생을 했던 은디아에 대한 과부하, 그리고 또 그릴리시가 없다 보니까 더 그런 측면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팀의 분위기가 좀 흐름이 탔을 때는 좀 감춰질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그 흐름이 끊기고 삐걱대게 되면 스쿼드의 한계가 결국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결국 올 시즌 끝나고 남은 건 지금 여전히 스쿼드 구성에 있어서 에버튼이 갈 길이 멀구나. 당장 이런 교훈만 좀 남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다가오는 시즌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좀 상황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팬들이 느끼는 아쉬움이 너무 컸을 것 같아서 그쵸. 저는 뒷불을 주겠습니다. 뒷불. 뒷불이면은 1.5점이네요. 네. 저도 뒷불. 네. 다들 박하다. 좀 이제 계속 유럽 대항전을 노리고 있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뭐 완우 형도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한 7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것들. 지금 유럽 대항전을 나간 팀들의 면면을 좀 보면 이 팀들이 항상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머스도 마찬가지고 브라이튼도 마찬가지고 썬더랜드도 마찬가지고. 이 팀들이 막판 뒷심을 좀 발휘하면서 승점을 많이 쌓았거든요. 결국엔 이제 순위권에 들어간 건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좀 대비점이 좀 크다는 게 저는 조금은 이제 점수를 깎아먹는 요소가 된 것 같고 모이스 감독이 뭔가 시즌의 막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었다면이라는 아쉬움도 같이 좀 동반이 되는 것 같아서 점수를 그렇게 높게는 좀 주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에스 감독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에버튼 팬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웨스트햄 보세요. 그래요. 제가 그리고 너무 평점만 매기고 올 시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올 시즌 뭐 여러 지적됐었던 선수들이 몇 차례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특히 에버튼 팬분들이 올 시즌 마이클 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마이클 킨이 이번 시즌 되게 수훈 열심히 해줬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클 킨이 에버튼 팬들에게 약간 안 좋은 프레임이 씌여 있어요. 다른 선수가 세네 번 실수해도 넘어가면 마이클 킨은 10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은 이
약간 아니 근데 이렇게 그런 돼요. 거가 있어. 네, 아, 마이클 이런 킨이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그런 프레임이 애들이. 모든 쉬웠어요. 팀에 있어요. 네. 근데 마이클 킨이 올 시즌 브랜스 웨이트 빠진 기간 되게 많았고 그럴 때 나올 때마다 무난하게 해준 경기도 많았고요. 잘했던 경기도 있었고 오히려 못했던 경기가 제가 볼 땐 그 셋 중에 제일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몇 번 못했던 경기 때문에 여전히 그 프레임으로 욕을 좀 많이 먹는 게 전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좌우 풀백 문제 이 부분은 다음 시즌에 분명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오브라이언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버튼 올 시즌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도 이제 꼽고 싶은데 그래도 이 선수의 최선의 자리는 저는 결국엔 센터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오른쪽 보강 다음 시즌 필수로 좀 이뤄줘야만 하고 왼쪽에 미콜렌코도 공격적으로 지금 못 믿어온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왼쪽 풀백도 당연히 보강이 좀 돼야 하는 포인트고요. 올 시즌 모예스 감독이 한 중반기까지는 전 운영이 괜찮다고 봐요. 25라운드, 30라운드 그쯤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판이 좀 힘들었다는 네, 얘기. 전체적으로 팀 공격 자체가 답답하고 좀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었는데 시스템 자체는 잘 만들어 놨어요. 윙어들 수비 가담 확실하게 하고 아래 라인 확실하게 지키면서 실점 최소화하고 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를 시켜놨거든요. 맞아. 마지막에 순위가 안 따라주고 경기 내용이나 결과가 좀 안 따라주면서 모예스가 갑자기 이제 죽일 놈으로 좀 네,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돌변했는데 그 정도까지 욕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예스도 나름대로 최선 다했고 막판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막판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에버튼이 이제 해야 할 것은 하나죠. 이제 여기서부터 제 한 줄 평을 할 건데 어차피 지금 모예스 대체해서 올 감독 없다. 그런 감독 어디서 데려오기도 쉽지 않고 결국 모예스로 갈 거고 모예스로 갈 거면 이제 보강 더 확실하게 해라. 확실한 스쿼드가 있고 부상의 변수만 없다면 다시 한번 유럽 대항전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컨퍼런스나 유로파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시즌만 더 참고 믿어보자. 네, 이게 제 한 줄 평입니다. 에버튼 다음 시즌 한 번만 더 속아보자. 자 그러면 아스날 이야기 저희 간단하게 좀 해볼 건데 뭐 아스날이 A뿔이 아니라는 거에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죠? 저는 없습니다. 예, 저도 저도 뭐 A뿔입니다. 이거는 점수 자체는 뭐 무조건 A뿔을 받을 것 같고 아스날에 대해서 뭐 한 줄 평까지 아니더라도 한 문장 정도 본인의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우 형부터 먼저 해주시죠. 아스날의 프로젝트가 이제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됐다. 올 시즌 리그 우승을 통해서 그 장기 프로젝트의 성공이 드디어 나타났고 아르테타 별명이 죽순 아니겠습니까? 죽순이 드디어 땅 위로 솟아났다. 땅 위로 솟아난 순간 거기서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자라나는 게 또 죽순 죽순의 대나무이기 매력이죠. 때문에 앞으로 아스날 아르테타 시대를 지켜보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형철이는 22년 만의 성과이기 때문에 네, 팬분들 정말 뭐 한이만이 맺히셨을 그쵸. 텐데 제 주위의 아스날 팬분들 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여한이 없다. 아, 네, 자 용남이 형 그 녹음 딸 걸 그랬다. 용남이 형이 뭐라고 했어요? 내년에 죽 써도 되니까 내를 죽으면 또 싫어할 거잖아. 그건 맞지. 그렇겠지만 근데 그 물어봤을 땐 그랬어요. 내년에 망해도 되니까 나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하셨던 거 같아요. 녹음을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 용남이 형의 말이 되게 많은 아스날 팬분들의 어떤 심정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지금의 아주 멋진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닌가라 생각을 해서 저도 A뿔을 주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아스날도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현지 방송국에서도 스카이 스포츠 이런 데에서도 비에이라를 게스트로 굉장히 많이 섭외했었어요. 근데 비에이라도 시즌 중반쯤에 이제 아스날이 한창 그 타이틀 레이스 경쟁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은 이제 절대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이제 now가 됐어요. 그렇죠. 영광의 순간이 now가 됐고 제가 이제 조금 바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추구하는 축구가 이런 축구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즌 내내 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뭔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거든요. 아르테타가 정말 이게 본인의 축구 철학인지 아니면은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을 구상을 해낸 것인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승을 해냈으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축구 철학이 보다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 에제의 윙어 기용 굉장히 늦게 됐죠. 하려고 하다가 또 마지막에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르테타 감독이 진짜 조심스러워요. 지금 에제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기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르테타가 조금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다음 시즌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다음 시즌에는 보다 더 좀 공격적인 자신의 색깔을 이제 서서히 팀에 녹여낼 과감하게 그렇게 녹여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청출어람. 펩이 있을 때 펩을 넘어서게 되는 그러게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 자체가. 제가 이제 아스날 중계, 시티 중계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느꼈던 게 두 팀이 정말 비슷하지만 가는 행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얘기했었지만 펩은 펩의 방식으로 우승을 경쟁하려고 했었고 아르테타는 아르테타 방식을 찾아서 우승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간에 같은 길을 가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벌어지더라고.
둘이 다른 축구를 해 이제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기려고 했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르테타의 방식이 맞기를 원했던 아스날 팬분들 그리고 펩 감독의 방식이 맞기를 원했던 시티 팬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재미가 배가 됐었는데 이 방식으로 이긴 거에 정말 저는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펩이 이제 나가게 되지만 시티도 이거를 배워야 된다. 예, 아스날도 시티를 배웠던 것처럼. 네,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네, 단어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네. 아, 형, 방송 중에 방송 중. 형님, 네 관련자들 녹화 중입니다. 아, 목소리가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어제 엔딩 마무리할 때도 책상에 다리 올리고 약간 꺼들어 가시더니 마이크. 사전 고지를 해주셔야 저도 이제 목소리를 좀 갈아 끼울 타이밍이. 아, 그건 맞지, 맞아. 네. 아니 이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집에서 뽀록대고 있습니다. 아, 낮은 자세로 계신가요? 네, 지금도 책상에 다리 올리고 전화 받고 있어요. 일단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희 2시간 방송을 추가로 더 하니까 쉽지 않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저희 지금 한 줄 평을 하고 있어요. 결산하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점수를 이제 저희가 A 플러스 A, 뭐 B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쭉 매겼는데 네.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전체 결산해 주시면서 마무리로 이제 한 줄 평, 이번 시즌 아스날에 대해서 한 줄 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A 플러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 경기가 아직 남았잖아요. 네. 그거 받으면 이제 S. S 여기 없네 S. 우승하면 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22년 만에 우승이고 그리고 뭐 팰리스에서 이 우승 트로피 세레머니를 하기는 했지만 팬들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울버햄튼에게 비기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리그 우승 하나 들고 챔스 결승까지 갔다? 저는 충분히 A 플러스까지도 줄 수 있는 이번 시즌이지 않나 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줄 그리고, 평도 네. 네. 한 줄 평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오, 임팩트 있다. 근데 형철 위원한테 좀 다른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죠? 그 형 얘기했던 거 있잖아, 저기. 아, 난 이제 우승 봤으니까 여한이 없다. 내년에 죽 써도 괜찮아. 그게 누구죠? 형이에요, 형. 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설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래서 이제 평소에 우승을 하면 이렇게 내려. 이래서 사람 말할 때 녹음이 필요한가 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 이거. 아, 녹음을 안 해가지고. 솔직히 그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 시즌에 이제 월드컵도 나갈 거고 팀 스쿼드 정리도 하고 새로 영입도 하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 부침이 저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연속해서 두 번 다 우승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는 아르테타부터 시작해서 마레스카 있죠, 알론소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캐릭 감독도 새롭게 시작을 할 거고 많은 감독, 에메리 감독도 있고 이게 다양한 감독들이 있으니까 이제 펩이 없는 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누가 될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살짝 미끄러져도 이번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충분히 봐줄 수는 있다. 약간 여유는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윤한 퀘스터 3아 저 가능하다의 최영근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 얘기를 좀 믿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아니 당신이 우리가 트리플 얘기하고 트리플이 아니지. 트리플이요? 뭐 트리플 S야 뭐야? 트리플 얘기하고 뭐 거의 가능했잖아요, 솔직히. 거의 가능하진 않았죠. 사우스햄튼에게 이제 FA컵 미끄러지는 팀이 어떻게 트래플입니까? 그 일정상으로 좀 운이 안 좋긴 했어요, 근데. 그렇긴 했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원근 위원이 축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구나. 생각보다. 영클에서도 어쨌든 20골 이상 넣었잖아요. 맞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맞히는구나. 약간 감탄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리뷰하고 있는데 네네. 나중에 아스날 컨텐츠 또 나와 주실 거죠? 뭐 저희 언제든 불러주시면 나가죠.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씨는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고생했어요, 감사해요. 네. 보셨죠? 왜 하다가. 아니, 내 기분 탓인가?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 그건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좀 유해졌어. 난 우승한 팬들 중에서 제일 까칠스러운 것 같은데. 아니야. 부여다는. 용남이 형 10년 분 입장에선 지금 이 정도에서 소프트 아이스. 진짜 네. 완전
완전 해피. 진짜. 네. 짠. 짠. 죄송합니다. 내려온.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다 네. 보면 네 이렇게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 네. 네. 이번 시즌 첼시 점수 하나 매겨주시고 이번 시즌 전체로 결산해 주시면서 한 줄 평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부터 한 하시겠어요? 줄 평을 하죠. 먼저 한 줄 평을. 예,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볼 때 오늘 한 줄 평은 이길 게 없어요. 최고의 한 줄 평이신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수뇌부들의 단연간의 네. 투자와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첼시의 어린 선수들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첼시는 이제 성장주인 줄 알았더니 네, 아직은 아. 네, 우량주 아니고 성장주에 많이들 배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자제해 달라. 저는 일단 뭐 점수는 C+. 네, C+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유는 일단 감독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물론 뭐 마레스카 같은 경우는 약간 T 케이스로 뭐 성적과는 좀 별개로 본인의 어떤 이슈와 이런 것들로 좀 나가게 됐지만, 네. 근데 로세니어를 판단했던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비싼 이 수업료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계속. 예, 결국은 이제 감독에 대한 비싼 수업료까지 이번에 치르게 됐기 때문에 뭐 선수들은 뭐 그전부터 계속 그랬고, 그래도 조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알론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알론소를 어떻게든 이제 데리고 왔고 결과적으로 다음 시즌 이제 알론소 중심으로 팀 전체적인 개편과 여러 가지가 좀 정리가 될 텐데 정말 이번 시즌까지는 그야말로 비싼 수업료를 치렀으니 이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작은 결과들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어느 정도 말미에 좀 붙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C 플러스 밑에 점수는 아니다. 그래서 딱 C 플러스 정도가 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점수는 D를 주고요. 여기서의 D는 무엇이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Dear God, Amen. 그게 뭐죠? 이게 뭔지 유나이티드 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가르나초가 팀을 떠날 때 네. 그 인스타그램 포스트에다가 갑자기 Dear God, Amen 그거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D를 줬다. 네, 전반적으로 리버풀 얘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보드진들이 진짜 삽질은 이거는 너무 그냥 심했다. 삽질도 아니에요. 정말 대형 삽질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는 알론소 감독에게 그래도 영입이 됐을 때 알론소 감독의 그 권한을 좀 이제 많이 주려는 것 같아요. 이전 감독과는 확실히 다르게 이제 팀을 운영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보드진들이 리버풀처럼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알론소에게 사람들이 보드진들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이제 우리가 영입하는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선을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감독한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알론소 감독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담감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알론소가 아직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번 시즌만 단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쭉쭉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가는 건 뭐 있습니까? 아. 저는 F예요. 아이고야. F. 네, 리그 5경기 무득점에 그 6번째 그치. 경기였던 노팅엄전도 마지막에 페드루 원더골 그치, 아니었으면 그치. 계속 무득점이 좀 나왔을 상황이었거든요. 시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팬들이 지쳤을 것 같아요. 중간기 이후부터는 특히 로세니어가 오고서 로세니어가 후반에 좀 선수들 위치나 이런 걸 바꿔가면서 경기 틀도 바꾸고 흐름을 좀 바꿔서 결과를 냈던 게 부임 직후에는 좀 있긴 했었지만 얼마 안 가서 팀의 스피릿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라운드에서 누가 리더가 돼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팀으로서의 어떤 근성이 보여야지 내가 이 시간에 깨어나서 경기를 보는데 우리 팀 선수들이 아직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우리 첼시를 위해서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뛰는구나. 저는 그런 걸 보통 느끼려고 경기를 좀 보거든요. 근데 냉정히 봤을 때 올 시즌 첼시에서 그런 걸 너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좀 실망스러웠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이런 시즌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순위는 10위인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나쁜 의미의 시즌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F. 이해합니다. 저는 D 주겠습니다. D. 일단 리버풀보다 낮은 이유는 역시 리버풀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를 나갔는데 첼시는 챔피언스리그를 아예 멀어진 상태로 따내지도 못했고 막판 그 경기 내용이나 연패 과정들이 너무나도 아쉬웠고 보드진들의 시즌 내내 그 삽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의 아쉬움도 있는데 그나마 제가 F가 아닌 D를 준 거는 그래도 막판에 보드진이 스탠스를 바꾸고 뭔가 변화를 이제서야 시도라도 했다. 그게 그래도 이제 그거라도 포함이 됐구나. 이제 조금 높게 봐줘서 D로 이제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A. A요? 예, A. 이번에 진짜 10등 잘했다. 그래서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 거 잘했다. 네. 보드진에게 괜찮은 것 같아요. 착각을 주면 안 된다. 아. 빨리
빨리 보드진들이 정신 차리고 방향성을 다시 잡는 데 맞아, 있어서 맞아. 좋은 계기가 됐다. 진짜 참신하다. 이게 달라. 그것도 네. 그렇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클럽 월드컵 나가서 우승한 게 사실은 보드진들이 조금 착각하게 만든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빨리 방향을 좀 틀었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 같네. 미국 그 추갈목 컨소시움 추갈목 컨소시움. 약간 착각을 준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착각할 수 있게끔 만약에 순위가 됐거나 그래서 이런 체제로 지속이 됐으면 저는 더 위험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를 올 시즌에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는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체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있던 플랜은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젊은 선수의 영입과 단연 계약 제도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요소에서 조금 영입을 해서 다음 시즌은 어느 정도 알론소 감독이 리그에만 집중하면서 팀의 전체적인 경쟁력과 체질을 올리는 단계로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 시즌부터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리스타트하는 기분으로 첼시라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강등 안 당했으니까. 한 줄 평씩 간단하게 토트넘은 그러면 불행 중 다행. 수많은 불행이 있었지만 그나마 잔류한 게 다행이다. 학점은 뭐고요? 학점 뭐 F죠. F? 네, 낙제점이죠 이건. 네. 저는 D고요. D예요? 여기서의 D는 데제르비의 D. 아니 뭐 컨셉이에요. 그냥 D 델람이 D 아니야. 약간 삼행시 느낌으로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엔 살아남았다. 그리고 데제브리가 있다. 이제. 있다. 네. 그건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저도 F. F. 예고된 재앙이었다. 예고가 됐다. 개막 전부터도 전 스쿼드가 좀 허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어떤 불안점들이 많이 드러난 그런 시즌이었다. 프랭크 F. 그렇네요. 토마스 프랭크의 네. 좋은데요. 네, 좋다. 저는 A. 네. 저희랑 점수를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로. 네, 첼시랑 차라리. 비슷하게. 저는 F. 네. F 받았으니까 재수강하고 다음 시즌 절치부심해서 약간 조교 같은데. 네, 다음 시즌 절치부심해서 17위 그만해라. 그렇네요. 연속 17일이네. 네. 저희 결산 콘텐츠 정리했고 이제 1부는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